부실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갑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The turning 충전을 가는 김을 파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핫한 투자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2025년 10월 5일 토요일, 지금 이 순간 테슬라 주식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틀리 풀의 애널리스트인 다니엘 스팝스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 4가지 이유와 사지 말아야 할 1가지 이유라니. 일단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 볼게요. 테슬라의 시가총액 무려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10월 3일 기준으로 주가가 429달러 87센트인데 이날 하루만 6달러 13센트%로 따지면 1.41%나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3분기에 기록적인 차량 인도 실적을 달성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실적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묘미이자 공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핵심, 자동차 사업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테슬라가 3분기에 인도한 차량 대수, 여러분 준비되셨죠? 무려 49만 7,100대입니다. 이게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7% 성장했다는 거죠. 에이, 겨우 7%?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2025년 들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1분기를 볼까요? 2025년 1분 25년의 어려운 트렌드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더 재미있는 건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였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로 예측한 3분기 인도 대수가 약 44만 8천 대였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뭐 했어요? 49만 7천 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거의 5만 대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반등에는 약간의 특수 요인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세액 공제, 그거 아시죠? 차 한 대당 7,500달러를 지원해주던 바로 그 제도요. 이게 9월 30일자로 완전히 종료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9월 안에 사면 7,500달러를 아낄 수 있으니까 3분기에 구매를 몰아서 한 거죠. 이런 수요 앞당김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었고 무엇보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엄청난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하면 보통 전기차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배터리랑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판다는 거 아셨나요? 3분기에 테슬라가 설치한 에너지 저장 용량이 얼마냐면요. 12.5기가와트시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큰 배터리 시스템을 12.5기가와트시만큼 설치했다는 건데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025년 2분기에는 96기가와트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인 2024년 3분기에는 6.9기가와트시였고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2분기 대비로는 약 30% 이상 증가한 거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81% 가까이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9월 30일에 끝났어요. 이게 4분기 수요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3분기의 수요를 앞당겨서 끌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테슬라한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가 전방위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 차들이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진입 장벽을 확 낮춘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된 모델 Y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이 녀석을 코드네임 주니퍼라고 부르더라고요. 멋있죠? 그런데 이 주니퍼 모델 Y가 연말 시즌, 그러니까 홀리데이 시즌에 마케팅할 수 있는 완벽한 히어로 제품이 된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요소가 7,500달러 세액공제 손실을 100%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대응책이고 2026년으로 넘어가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촉매제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 이유, 이건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더 저렴한 모델이 곧 출시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6월에 이미 신형 저가 모델의 첫 생산 유닛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 Y의 저렴한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퍼 모델 Y의 보급형 버전 같은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든 기존 모델의 저가 버전이든 그거 중요한가요? 더 싼 가격에 테슬라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새로운 고마진 수익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보택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테슬라가 최근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거죠. 완전 미래적이지 않나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조심스럽게 출시하고 있고 규제 때문에 제약도 많아서 단기적으로 재무적 영향은 작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이 서비스가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FSD 슈퍼바이즈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마진이에요. 차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서비스를 파는 게 훨씬 마진이 높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과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로보택시와 FSD 슈퍼바이즈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게 신규 테슬라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와, 테슬라는 자율주행도 되네? 이러면서 차 판매 성장까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 4가지 이유였어요. 정리하면 핵심 자동차 사업의 성장 반등, 에너지 사업의 폭발적 성장, 제품 리뉴얼과 가격 전략, 저가 모델 출시, 그리고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고마진 사업까지 완벽하게 들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어요. 모든 장점에는 단점이 있듯이 테슬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주가가 급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싸졌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가차없이 주식을 팔아치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낙관적인 이유들은 굉장히 많고 강력해요. 정말 매력적이죠. 근데 비관적인 이유, 그러니까 약세로는 훨씬 단순 명료해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딱 이거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당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스팍스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조언하냐면요. 이 모든 긍정적인 이유들을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맥락에서 고려해 봤을 때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테슬라의 장기 로드맵을 확신한다면 소액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되 변동성을 각오해야 하고 주가가 더 떨어질 때만 추가 매수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외 다른 모든 투자자들은 주가가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조언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모틀리 풀의 스톡 어드바이저 애널리스트 팀이 방금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사야 할 최고의 주식 10개를 선정했대요. 20개 종목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2004년 12월 17일에 넷플릭스가 이 리스트에 올랐었대요. 그때 1,000달러를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무려
62만 1,976달러예요. 미쳤죠? 또 하나, 2005년 4월 15일에 엔비디아가 추천 목록에 올랐었는데 그때 1,000달러를 넣었으면 지금 115만 85달러가 됐을 거래요. 완전 인생 역전 아닌가요? 참고로 스톡 어드바이저의 전체 평균 수익률이 1,058%라고 해요. 이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특히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